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기금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는 바이러스가 크게 번져 오늘 아침 대통령은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질병통제국 방문을 취소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크루즈에 탔던 일부 여행객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오늘 나오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는 여전히 크게 모자라고 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국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인 히드로 공항의 스텝 2명도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월에 미국 일자리 창출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합니다. 바이러스가 크게 번진 국가의 의사들은 어린 자녀도 돌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감염 우려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이 재선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결국 사퇴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 없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처럼 못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미시시피 선거 유세를 취소하고 미시건으로 갑니다. 미시건에서 지면 샌더스 바람이 크게 잦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2020 대선은 결국 트럼프 대 오바마 선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내리기 위해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판사가 연방 법무장관이 특별검사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특별검사 보고서 전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어디였었죠? 미시시피주에 내렸는데, 테네시주죠. 미시시피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이 테네시주를 거쳐서 엘라바마주 질병통제국이 있는 그곳에 가서 연방 어제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기금안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잡는 그 기금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에 서명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질병통제국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통제국에 문제가 있어서 백악관에서는 질병통제국이 이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스케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 또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백악관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말이 이번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백악관이 조금 순화시키느라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그 대통령이 그 한가운데는 잘 가지 않죠. 현장 방문 같은 것도. 왜냐하면 정말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질병통제국에서 누군가가 감염에 걸렸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결과 네거티브 반응이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겠다 하고 이제 다시 가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이 기금안에 서명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하원에서는 415명이 찬성을 하고 2명만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96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랜드 폴 의원은 돈 많이 드는데 지금 돈도 없는데 무슨 그런 기금이냐고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 항상 그렇게 조금 공화당이기는 하지만 자유주의자답게 아주 자유롭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원의 전체 415명 가운데 투표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 개인 사정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그렇게 하원에서도 거의 만장일치, 상원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일을 해야지만 될 만큼 그 정도로 지금 그 미국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일부는 치료약을 개발하는데 또 약품을 구입하는데 또 일부는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데 쓰고 나머지 10억 달러는 세계 다른 나라에도 그동안 그 미국이 굉장히 기금 원조를 줄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다시 그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스탑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그렇게 그 말을 했지만 실제의 상황은 다르죠. 대통령이 질병통제국을 방문을 연기를 했었어야지만 될 정도. 또 질병통제국은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그런 그 최고 위에 있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거죠. 미국이 지금 14명 사망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사망자 나왔고 3,500명이 탔던 그 크루즈에도 지금 다 검사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 뭐 몇백만 명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아주 그 감염자도 많고 하는 주인데도 7,400명밖에 테스트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크루즈에 탔던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베이 지역 저쪽에 그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다 테스트는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온다고 하고 워싱턴주에서 13명이 사망을 했고 이제는 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 이외에 메릴랜드라든가 콜로라도 또 그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베이 지역에서는 오늘 아침에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을 읽어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집에서 일한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워싱턴주를 방문을 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실제로 시인을 했죠. 미국의 지금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테스트하는 기구가 상당히 그 모자라다 이렇게 그 얘기를 그 했잖아요.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그곳에도 이상했었습니다. 어제 또 보건복지부 장관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부통령이 자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그야말로 총괄을 해야지 되는 그 부서인데 왜 그랬는가 하고 많은 언론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완전히 여기서 빠져진 것이 아니냐, 내쳐진 것이 아니냐. 보통 이제 미국 말로는 그럴 때 사이드라인 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대통령이 이 기금안에 서명을 하면서 딱 한 사람만 세워놨습니다. 뭐 부통령도 없고 아무도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 한 명이 대통령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죄송합니다. 요즘 기침하면은 겁나시죠? 저는 요즘에 선거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서 그 뉴스 하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자질 못합니다. 이 휴대폰을 저기 멀리 떨어뜨려 놔야지 되는데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다가 뉴스를 점검하다가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점검하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목을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이 같은 아직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아무래도 잠시 뒤에 광고 좀 들으시고 나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한 음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왜 안 보이느냐,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그 비상사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는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딱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뒤에 두고 기금안에 서명을 한 것, 그런 말씀. 근데 뭔가가 조금
딱딱 마주치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런 모서리 같은 것들이 아주 날씬하게 날렵하게 맞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조금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라스베가스도 우리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뭐 쇼걸부터 많은 노조에서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까지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전국적으로 이제 사무실은 점점 비어가고 집은 꽉 차고 전부 뭐 베이 지역부터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인구 한 600만 명 되나요? 만약에 본인이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거짓말을 하면은 한국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뭐 이란이야 갈 기회가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거짓말할 때는 6개월 동안 수감형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아니면 무슨 뭐 $10,000 벌금을 문다든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유럽 쪽에 히드로 공항을 통해서 다른 곳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히드로 공항이 국제 공항 가운데서는 가장 바쁜 공항에 속하기도 하는데 히드로 공항에 이제 배기지 크레임 하는 곳에서 일하는 2사람이 감염됐다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탄생한 곳, 베들레헴, 바로 그 지역도 오염됐다고 하니까 이스터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고, 바티칸에서도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바티칸의 보건시설에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외래 환자를 임시적으로 받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태리에서도 지금 뭐 사망자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이제 10,000개 정도의 케이스, 10,000사람 정도가 10,000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한 3,3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항상 준비를 하고 최선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면은 뭐 몇 천만 명은 사망할 수도 있다. 세계 GDP에 큰 영향을 미쳐서 뭐 한 2조 4천억 달러는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각 정부들이 지금이라도 좀 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맞춰가면서 잘 한다면 이걸 조금 더 잡기가 쉽다는 거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어제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를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이런 형태의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딱 서명을 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있고,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하는 거의 모든 말들이 다 선거 유세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2월 달에 일자리가 27만 3천 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8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3.6%에서 3.5%로 조금 내려가서 지난 50년 사이 여전히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임금도 지난해 같은 달, 지난해 2월 달에 비해서는 3%가 상승했습니다. 1월 달보다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건축, 또 식당, 의료,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어났고, 또 공무원도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건축 하면은 이제 전부 짐작하시죠? 날씨가 그만큼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해외에 여행을 안 가고 국내에서 많이 머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내에 뭔가가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래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이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You know, a lot of people are staying here and they're going to be doing their business here. They're going to be traveling here. And they'll be going to resorts here. And, you know, we have a great place. It's where so foreign people. 네.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갈 것 안 가고 이태리 갈 것 안 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여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2월 달 것이 미국이 불과 1, 2주일 사이에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이랬지, 뭐, 남의 불구경하듯이 처음에만 그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아무 일 없어.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바짝 긴장했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의 그 위축됨과 그 소비가 줄어들고 하는 그것까지는 그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 여행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그 CEO든가요. 어제 그 미국 국내의 여행도 9월 11일 사태가 있은 뒤에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것 너무 두려워했었죠. 그때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빨리 정말로 뭔가가 뭐 그 예를 들어 백신 개발도 예상했었던 1년에서 18개월까지가 아니고 더 모든 것들이 잘 수습이 된다면 일찍 마무리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서도 아니고 이자율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려야지 된다. 연준에 대해서 더 바짝 뭔가를 해라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I think what happens is the Fed should cut and the Fed should stimulate. And they should do that because other countries are doing it and it puts u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and we have the most bond. 다른 나라들도 그런 일을 하니까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 밖에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야 미국이 다른 나라와 같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이 모든 일들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선거와 연관되는 거잖아요. 엘리자베스 워렌이 어제 그 후보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정말 그 실력이 없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No, I think lack of talent was her problem. She had a tremendous lack of talent. She was a good debater. She destroyed Mike Bloomberg very quickly, like it was nothing. That was easy for her. 네, 굉장히 그 마이클 블룸버그를 빨리 그냥 눌러버렸다. 토론은 잘한다. 그런데 탤런트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정말 막대하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tremendous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tremendous하게 재능이 없었다.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마이클 블룸버그를 그 토론에서 빨리 무찌르긴 했는데 때려 눕히기는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워렌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죠. But people don't like her. She's a very mean person, and people don't like her. People don't want that. They like a. 네, 굉장히 mean person이다. 이때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뭐 이렇게 여자들이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도 남자가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가 하면 여자가 저게 뭐야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뜻으로 아주 나쁘고 불쾌하고 할 때의 그런 의미로 미인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엘리자베스 워렌을 싫어한다.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People don't like her. She's a very mean person, and people don't like her. People don't want that. They like a person like me that's not mean. 미인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하고는 기자회견 끝내고 딱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워렌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엘리자베스 워렌이 저 이제 사퇴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100% 엘리자베스 워렌이 하는 말을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쭉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나를 지원해준 수많은 걸들에게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어제 엘리자베스 워렌의 마지막 사퇴할 때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여자잖아요. 여자로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표정이라든가 말 같은 어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이 여자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능이 없다, 탤런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잡지 그 애틀란틱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은 이 엘리자베스 워렌의 그 재능, 능력을 싫어한다.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그 오바마 때도 그랬고, 백인 오케이, 남자 오케이, 크리스찬 오케이. 그런데 이 세 부류의 백인이고 남자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언제나 아주 혹독한 그 심판을 받고 장애물을 넘기도 하고 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은 그 허들을 전부 넘고 또 넘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겠지만 여자라는 사람에게 남자에게는 높여지지 않은 것을 여자에게 이렇게 높여놓은 것을 넘어가지 못한 것도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 곧 미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탄생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번 주 일요일이요. 3월 8일이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아주 옛날에요. 1909년도 19년이든가요? 9년이든가요? 1909년이군요. 뉴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소셜리스트 당이 뭐 인권, 민권 이런 것을 주장을 하면서 여성의 날로 만들어서 국제 여성이 미국 사람들은 항상 뭐 월드 시리즈, 뭐 인터내셔널 뭐를 좋아하잖아요. 국제 여성의 날이 3월 8일인데 아무튼 여자인 엘리자베스 워렌의 꿈은 저쪽으로 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선거 유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저는 타운홀 미팅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팍스의 타운홀 미팅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도 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세금 감면을 했기 때문에 연방 적자가 뭐 1조 5천억 달러 뭐 이런 많은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청중들의 질문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남녀 2명이었어요. 그 유명한 뭐 션 해니티라든가 터커 칼슨이라든가 로라 잉그레엄 아니면 루답스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행자 아니었고요. 남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오고 가면서 어떻게 이 연방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가. 뭔가 프로그램을 줄이지 않고는 돈 쓰는 것을 줄이지 않고는 연방 적자를 줄일 수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더니 entitlement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을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재선이 되면요. If you don't cut something in entitlements, you'll never really deal with the We'll be debt. cutting, but we're also going to have growth like you've never had before. 네, we will cut it. 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we will cut it.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entitlement는 Medicare, Medicaid 그리고 Social Security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예산안에서 그 전날은 트윗할 때 그런 거 삭감 전혀 없어라고 트윗을 했는데 막상 예산안 내놓은 거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삭감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통령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또 아주 선거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했죠. 그런데 나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바마 케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연방 대법원에서 없애야지만 된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러면 없앤다고 하는데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드리든가요. 어떤 관중 청중 여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고 아무튼 오바마 케어를 없애기는 없애겠는데 뭐 잘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We want to get you really fantastic health care. If we can win back the House, we'll be able to do that. We have to win back the House, keep the Senate, keep the White House. We'll be able to.
네, 그래서 많은 박수를 치죠. 타운홀 미팅에 나와 있는 팍스의 주체였습니다. 그냥 판타스틱한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판타스틱한 헬스케어를 가질 텐데,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그 연방 하원에서도 이겨야지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이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겠죠. 박수를 이렇게 쳤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슈퍼 튜스데이에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그 조 바이든 후보로부터 크게 맞고 나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께. 미시건주가 중요하다. 다음 주 화요일에 선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대의원 숫자는 125명이니까요. 여기서 지면은 정말 팍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폴리티코를 인용을 해서요. 그것을 버니 샌더스 후보도 인식을 한 겁니다. 인정을 한 겁니다. 원래 오늘 미시시피로 가서 선거 유세를 하기로 했는데 남부가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가 강하니까 거기 가서 선거 유세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미시건주로 갔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또 페더럴리스트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페더럴리스트의 그 워싱턴 그쪽에 이제 그 스테이트 멤버예요. 데이비드 마르쿠스 씨가 얘기하기를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후보가 돼서 샌더스를 누르고 전당대회에서 내가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저를 선출해 주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선거는 그게 이제 7월 16일이거든요. 오바마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오바마의 8년 부통령이었다는 그 이유로 결국은 그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을 때 어떻게 정책을 했는가, 오바마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오바마 아래서의 미국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그 조 바이든이랑은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이었었을 때도 말실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 사람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무런 대통령 후보로서 문제가 없는 세 가지를 갖췄죠. 뭐 남자고 백인이고 하니까. 그래서 의회가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무조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었던 백인 그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버락 오바마는 수모 이런 거 누르고 견디고 표시하지 않으면서 백인인 부통령을 보냈죠. 의외로 레드카펫 저쪽 뒤에 이제 뭐 핫룸 같은 데로 보내서 뭔가를 만들어 오고 이끌어 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사실은 브라더라고 불러요. 오바마가 공식적으로 조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을 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3번 네바다 또 그 뉴햄프셔, 뭐 아이오와에서는 2위였지만 샌더스가 이겼을 때 전화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화 안 할 것이고 공식 지지 안 할 것이고요. 누가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는 오바마라는 사람이 워낙에 조심스럽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사려 깊다고 할까요? 너무 조심한다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오바마에게는 더 편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잡지 애틀란틱의 지적이기도 한데 그것도 있지만 역풍도 두려워하죠. 샌더스 후보가 있는데 유권자들이 결정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조 바이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면은 샌더스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선에 기분 나빠하고 안 나가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모든 목표는 저도 올해는 그 이슈를 아직까지 많이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이슈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느냐 마느냐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이 누군가가 결정되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리 손을 들어주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른 한쪽에서 그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든 거죠. 오바마의 말이
통하지가 않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위대한 연설을 할지,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그 4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찬란한 연설, 레드, 블루도 아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외쳐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이잖아요. 버락 오바마가 분명히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할 텐데 그 연설이 미국의 현대 민주당에는 아마 가장 중요한 연설이 될 것이다.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 연설이. 누군가 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화합을 하자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오바마가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후보도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후보 쪽으로 화합을 하자, 이거 안 되죠. 이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저는 후보는 국민이 민주당의 유권자가 선택을 하고 나면 본인은 그 다음에 그 갭을 줄이고 상처를 줄이고 우리 어떻게든 화합을 해야지 됩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에 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547포인트 지금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나요? 246.22포인트, S&P 500가 뭐 한 80포인트 정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 슈퍼 튜스데이 다음에 조 바이든이 조금 안전하지 않겠는가 해서 올라갔었던 그 주식 시장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부 내려가고 있고요. 아직 캘리포니아주의 그 크루즈 저쪽 샌프란시스코 베이 쪽에 정박돼 있는 그쪽에서의 테스트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로봇을 많이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로봇가 괜찮지 않겠어요? 저도 그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로봇이에요. 로봇은 로봇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사람들 온도를 재고요. 이렇게 아이들 타는 그 낮은 어린아이가 타는 아주 뭐 한 2살, 3살 이 정도 아이가 타는 자동차처럼 생겨서 저기에 그 자동차 로봇가 있으면 환자가 좀 거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 환자의 온도를 재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먹고 할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그 병원을 배치하고 뿐만이 아니라 로봇을 이렇게 길에다가 놓으니까 그 로봇가 우리 어렸을 때 소방차들이 막 이렇게 소독차들이 소독하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그 병원이라든가 길을 그 살균을 했고요. 그 뒤에서 사람들이 이것도 아주 새로운 풍속도더군요. 사람들은 그 스쿠터를 타고 가면서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으로 그 로봇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가 이번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어제 그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월스트리트저널 비싸거든요. 돈 내고 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어제는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돈 하나도 안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경우는 본인들의 가족들도 걱정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아주 내용이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이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장 많으니까 중국 의사들을 주로 포커스를 뒀고 한국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병원의 스태프들 아들 딸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면 그만둬라. 예. 너 그거 그만둬. 미래고 뭐고 지금 당장 너 많은 사람들이 숨졌으니까요.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감염이 되고 외과 의사인데 부장관인가요? 장관인가요? 부장관이네요. 외과 의사인데도 감염이 되고 하는데 제가 또 인상적으로 봤었던 것은 중국의 9살짜리 딸을 둔 엄마 의사입니다. 남편도 의사였던가 그런데요. 이분은
그 부모님들도 그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격리를 해야지 되는데 집에서요. 본인은 환자들을 많이 그 치료를 하고 돌보고 해야지 되잖아요. 딸은 9살인데 9살 딸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학교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 9살짜리 딸이 오히려 집에서 엄마가 어떻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캔 음식 같은 것을 데워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 쪽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의사 엄마가 아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딸아이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우리 그 엄마 아빠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울 힘도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남편이 숨지고 뭐 이런 뭐 그런 그 가정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의사들이 감염이 돼서 22명이나 숨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군대에 의료진들도 한 뭐 4만 몇천 명 있고 군의관도 한 4천 명 있고 하는데 전부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무슨 복이라고 방역복 무슨 아무튼 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런 그 감염이 되지 못하도록 이런 옷을 입고 너무너무 지쳐가면서 일을 하는데, 지쳐가면서 일하면 의사들 자체도 그 면역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게다 대고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화장실에도 못 가고, 이게 꼭 시간이 없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방역복 같은 것을 벗으면 그 균들이 그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의사들이 굉장히 그 의사들의 그 의무감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감염되면 나도 문제지만 내 가족도 문제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돌보지? 이런 마음에 그 감염될까봐 여러 가지 걱정에 그 옷 같은 것도 못 벗고 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오히려 상담이 필요할 그럴 정도. 그리고 이제 동료 의사들이 숨지지 않겠어요, 중간에. 숨지면 바이, 안녕, 페어웰도 못 한답니다. 그때는 다른 환자들을 봐야지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앞서서 그 처음에 9살 그 딸을 둔 엄마 의사에게로 돌아가면은 이 아이가 왜 엄마 전화를 받지 못했는가. 나중에는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캔 음식도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이 아이가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전화가 와도 전화 받을 힘이 없는 거죠. 누워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다가 이 딸아이가 우리 마미는 강해.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만 해야지 돼 하다가 맞아, 우리 마미는 강해. 나도 마미처럼 강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엄마는 그 모든 짐을 지금 다 지었잖아요.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고 어머니 아버지 뭐 우리 딸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 생각으로 의사로서의 최선의 그 역할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제가 전해드린 것은요, 일부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제의 그 월스트리트저널을 갖고 계시다면은 한번 그 기사를 찾아봐 주시면 너무나 재미있는 그 소설 같은 그 재미있다는 게 그냥 재밌고 웃고 깔깔대고 재미있는 것도 재밌고 좋은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인간의 뭐에 관한 그 뭔가를 그 느끼게 할 수 있는 과거에 아주 정말 훌륭한 그 작가들의 그 클래시컬한 단편 소설 같은 그런 그 기사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앞서 그 말씀드렸던 지금 행정부 안에서 뭔가가 잘 그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또 있네요. 저는 방송을 하느라고 보지 못했는데 CNBC와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레리 컬드로우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장에 일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이제 직장에서 지역에 따라서
아마존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에서 일을 해도 되면은 집에서 일을 하라고 지금 오히려 권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제자문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그 CBS의 앵커가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 않느냐 지금 미국의 그 21개 주로 바이러스가 퍼져서 230명이 감염이 됐고 우리는 또 다른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예민해야지 되는 그 조심해야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도 그 커드로가 이거는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 말과 똑같네요. 완전히 미국에서는 지금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잡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건강 생명과 관련된 얘기는 지금 그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대고 질병통제국까지 테스트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고집을 하는 바람에 WTO 그 세계 보건기구가 권고한 것을 물리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테스트를 많이 못 받게 됐고 뉴욕주에서는 지금도 질병통제국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잘 안 믿는다고 하거든요.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그 538이 네이트 실버가 하는 그 선거 예측 이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맞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슈퍼 튜스데이 전에는 조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슈퍼 튜스데이 14군데 주에 그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나서 조 바이든이 이제 그 그 대의원 숫자도 완전하게 그 과반수 1991표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그 네이 실버가 운영을 하는 538에서는 88%로 봅니다. 88%요. 그러나 슈퍼 튜스데이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었던 때의 일이니까 아직까지 전당대회까지는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만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델 자체는 지금 그렇게 돼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게 끝이다 하는 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방 판사 부시가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버즈피드라는 그 아주 그 진보적인 매체가 고소를 해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해서 그 가리지 않은 내용 전부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미국 정착을 향한 꿈 임상우 변호사가 이뤄드립니다. 임상우 변호사와 MD 리저널 센터가 손잡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선사합니다. 17년의 경력과 뛰어난 투자 이미